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진영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습니다. 올해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코로나19 사태에 집중돼 있는 터라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이익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발전의 임무를 맡을 중요한 임무를 선택하는 일인 만큼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는 동구 국회의원 후보자 5명 가운데 공직선거법 82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3명의 후보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에 초청회 후보자 2명의 합동연설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토론 순서는 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사전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명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명호입니다. 김종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종훈 후보입니다. 김태선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선입니다. 자, 이렇게 세 후보와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발언 종료 시간 10초 전에 경고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한된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주고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 또 각 후보의 주도로 자유롭게 토론을 펼치는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방식과 질문의 내용도 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권명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권명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드시죠?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년 행복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현 정권의 실정으로 경제, 안보, 외교 등 모든 곳에서 경고등이 울리고 있으며 조국 사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법치주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동구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대립과 갈등보다는 이제는 화합과 상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어야 합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권명호를 선택해 주시면 기울어진 자유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어려운 동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종훈 후보 차례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훈입니다. 조선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위기, 코로나 위기까지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힘냅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라며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발표했을 때 저 김종훈은 조선산업이 여전히 주요한 산업이라 규정을 했습니다. 조선산업 살리기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고 조선 전문가 모임을 만들어서 정부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공공발주가 제한되었을 때 현대중공업의 기업의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일자리를 위한 공공발주 제한 조치를 유예해 줄 것을 국무총리를 만나 장관을 만나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조 8천억 가까운 공공발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인 분할, 본사 이전에 맞서서는 지역의 위기를 감안하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안해서 노동자 주민들과 함께 싸우기도 했습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참으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낡은 정치를 심판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중요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낡은 정치 세력 미래통합당을 꺾을 후보 김종훈입니다. 김종훈에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선 후보 차례입니다.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태선입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조선산업의 장기 불황에 코로나까지 덮쳤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는 코로나 전쟁에 경제 전쟁까지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유세를 다녀보면 주민분들을 만나 뵙기가 정말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동구가 정말 힘듭니다. 불안과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동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빈집은 늘어나고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속된 말로 동구엔 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조금만 견디면 되겠지 했던 시간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동안 동구를 발전시키겠다던 그 많던 정치인들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동구를 살리겠다던 그 정치인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동구의 몰락,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동구의 부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동구 시대, 문재인 정부와 저 김태선이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 후보께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의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울산 지역 경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김종훈 후보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예, 울산이 제조업 중심 도시여서 걱정이 사실 많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울산 동구로 보면 조선산업 중심 도시이기도 한데 한 5년간에 걸쳐서 3만 4천 명 일자리를 잃는 아픔을 겪게 됐고 여전히 그 위기 속에 있기도 합니다. 2018년, 19년 그나마 수주가 잘 되어서 조선산업이 새로운 화랑을 맞이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로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있어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수주 현황을 보면은 수주가 한 4%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주 목표 4% 정도면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러시아나 카타르 등에서는 LNG 선박이나 이런 것은 지금 발주가 되지 않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다른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이럴 때마다 저는 이 해법을 어떻게 찾을 건가 대안을 만들어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구에는 조선산업이 여전히 주요 산업인 만큼 여기에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로서 선박 실정센터를 만들어가 1603억을 유치해서 연구단지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또 준비하지 않으면 조선산업이 살아나기 어렵다. 미포산단을 구성해서 3천 개 정도 일자를 만들고 30개 정도 기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어떤 미래를 개척해야 된다. 이러한 준비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조선의 어려움을 함께 겪어왔고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갈 준비된 사람이 저 김종훈이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김태선 후보 공통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경제가 위기입니다. 동구가 살려면 조선산업이 회복되어야 하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위기가 갑자기 온 것은 아니기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거기에 오래전부터 동구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던 기성 정치인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50년 전 500원짜리 지폐에 새겨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수주를 따냈다는 현대중공업의 신화. 사실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과 기업,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였습니다. 50년 후 지금은 21세기형 동구의 신화를 다시 써야 합니다. 먼저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경영과 기술 혁신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기업이 그렇게 하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조선 산업의 비중을 낮추고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산업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건 야당만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단언컨대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인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 김태선이 하겠습니다. 네, 자 권명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울산은 태화강의 기지국을 이룬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온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이 경기 침체로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동구는 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한 현대중업의 경영 악화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구 일감 지키고 조선산업 활성화시켜 동구 경제 살려야겠습니다. 살아나면 울산 경제가 살아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해결책 없는 공한 구호만 외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최선을 찾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회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누구라도 만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동구는 한시가 급합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동구경제 살리는 법안 만들겠습니다. 조선산업 지원특별법 만들어서 일감을 확보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 살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의 활성화만이 동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믿고 맡겨주십시오. 동구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들이 순서에 따라서 7분씩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주도권을 가진 분은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제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발언을 본인의 연설 형태로 진행할 때는 사회자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2명의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해 주시고요. 질문하기 전에 답변을 해야 하는 후보를 정확하게 지정한 다음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받은 후보자의 답변 시간 최소 30초 이상 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언 종료 10초 전에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고 7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 후보별로 7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태선 후보부터 상호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선 후보, 네. 토론 주도해 주십시오. 네, 우선 권명호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유세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3일 날 그 동물산 시장에서 유세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스크 한 장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총선에는 꼭 갈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작년 2020년 예산안 심사 당시에 복지부에서 마스크 보급을 위해 574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그 미래통합당에서 예산 삭감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 결국에는
114억이 깎인 460억 원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정말 그 공약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스크 한 장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하는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아니요, 그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574억 원 요청했는데 그 마스크 비용입니까? 마스크 비용 맞습니다. 정확하게 마스크 정확히 마스크 비용 비용입니까? 맞습니다. 늘 이때까지 민주당 아까 후보가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힘 있는 대통령, 힘 있는 집권 여당 힘으로 다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 공수처.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왜 마스크 예산을 삭감했냐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고자 했던 것들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여서 다 이루지 아니요, 않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잠깐만요.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도권을 갖고 그 있어서요. 예산이 정말 필요하고 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저는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어떤 건지만 모르겠지만 또 지금 정부에서 잠시만요. 하고자 하는 일이 다 해와놓고 이건 좀 제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그 제가 비용만큼만 여기서 할게요. 예산이 편성이 안 여기서 할게요, 됐다고 이 미래통합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김대선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권의원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미래통합당에서 깎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깎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깎은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가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마스크 부족이라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서고 있는 거에 가슴 아프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마스크 예산인지 안 예산인지는 제가 그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정확한 건가요? 상황을 모르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들은 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힘으로. 모르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필이면 마스크 예산만 왜 통과를 못 시켰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지금 와서 우리 미래통합당에만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모든 걸 핑계를 대는지 네, 이 핑계가 아니고 권 후보님 이거는 권 후보님이 지금 나가셔가지고 토론이 끝나시고 네이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종훈 후보께 한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20대 총선에서 죄송합니다. 무소속 진보 단일 후보로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예. 그 당시 민주당 이수영 후보께서 보수 정당의 당선만을 막아야 된다. 박근혜 정권의 폭거만을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통 크게 양보를 해주셨고요. 예. 그 유권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폭거에 맞서 싸우고자 해서 동구 주민들이 무소속 김종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무소속으로 진보 진영의 많은 지지를 받으셔서 예. 당선이 되신 김종훈 의원님께서 북구 무소속 윤종호 의원님과 함께 민중당을 창당하셨습니다. 예. 그 울산 동구 주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폭거에 맞서 보수 정당만은 막아야 된다는 대의 명분에 따라서 예. 무소속 김종훈 후보를 지지를 한 건데 예. 민중당을 상당해서 그 많은 유권자들에게 예. 실망을 좀 줬다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실망을 주지는 않았고요. 무소속이어서 하기 힘든 일이 있어서 당을 창당해서 그 일들을 더 자라나기 위해서 창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민들과 약속 부분은 저는 다 지킨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맞서서 제일 먼저 나와라 최순실을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 왔을 때 던 사람이 저이기도 하거든요. 또 근데- 촛불이 처음으로 이렇게 열렸을 때 제일 먼저 청계천 광장에서 첫 연설을 저 김종훈과 이재명 도지사 또 노회찬 의원이 하기도 했는데, 이래서 촛불혁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도 했지요. 잠시만요. 그래서 근데- 그 이수영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함께 감사드리지만은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시간이 좀 민주주의 없어서요. 진전을 제가 발전시키기 조금만 더 위해서 얘기할게요.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했다. 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중당이라고 하는 거는 동부 예. 주민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그 민중당이라는 선택은 윤종호 의원과 김종훈 의원이 선택하신 겁니다. 동부 주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으신 채. 더불어민주당도 늘 어쨌든 간에 당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아니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무소속이라고 하는 맞게 거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부 주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폭거에 맞서서 한 거지. 그렇죠. 그게 폭거면서 같이 하는 게 민중당으로 맞죠. 가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네. 민주당 관계 아닌데. 예. 자, 김태선 후보 주도하는 상호 토론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권명호 후보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권 후보께서 토론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후보님께 예. 묻겠습니다. 방금 대답 중에 주민과의 약속은 다 지켰다고 하셨죠. 예. 그럼 그게 이제 우리 국회의원은 공약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예. 그럼 공약을 다 지키신 겁니까? 공약을 뭐 충분히 다 지켰다 이러기보다는 하기 위한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말씀드릴 수 있을 지켰다고 것 하시는 같습니다. 게 예. 제가 듣고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예, 거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공약을 이제 주로 4년 전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예. 구조조정 맡겠다. 예. 예,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작년에 울산이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현대중업이 본사 이전하고 또 법인 분할을 한다고 온 시민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또 우리 김종훈 후보께서도 정말 이런 이제 노동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정말 기필코 막겠다고 하시는데 못 막았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매니페스토가 주관하는 이제 실천본부에서 항상 이제 국회의원이든지 단체장이든지 공약 이행률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 김종훈 후보께서는 지금 현역도 의원이시니까 그 자료 제출 안 하셨죠? 그거 대체적으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니페스토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우리 울산에 6개 예. 지역구의 국회의원들께서 다 하셨는데 그 자료 제출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보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부분인 것 그 같습니다. 공약 이행에 대해서 그렇게 또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예? 제가 그 부분에 근데 대해서 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저도 질문을 이제 하신 거죠? 예. 아니요, 제가 주도하는 예, 겁니다. 예. 예, 제가 주도하니까 거기에서 궁금해서 그렇고 김정은 후보님 혹시 헌법 40조 다 아십니까? 그 뭐 헌법이니까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실 예, 텐데. 예, 말씀하시죠. 예. 이제 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예. 국회의원은 그런 입법을 예. 할 권리가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난 4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이 얼마나 되는 거죠? 한 20여 건 됩니다. 20여 예, 건. 예. 그렇고 이제 그 통과된 법안은 얼마나 됩니까? 평가된 법안 하나입니다. 하나. 왜 그렇게 이 통과율이 그렇게 저조한 겁니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했던 법안들은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안이었는데요. 특히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기업살인처벌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400명이 넘는 사람이 현장에 죽기도 했습니다. 이 예, 사람들은 이제 생명과 그게-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업살인처벌법을 만든다든가 그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예, 제가 원청자 책임법을 예, 이렇게 해야 되는. 예, 저 보여드리는 제가 것 말씀을 좀 하고 이제 답변을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셨으면 답변을 좀 더 요 드시면 보시면은 그런 어떤 되는데, 법들을 예. 만드는 어떤 과정에서 아니, 제가 그러니까 요 예, 정도로 오늘 토론도 하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노력을 20개 했고요. 법안을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예. 요걸 보고 요렇게 이제 그 여기 개수를 제가 울산 시민연대에서 발표한 게 예. 이제 정가빈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김정은 의원님 20개 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돼 있다. 가결률이 이제 5.0%다.
정말 우리 국회의원은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부족한 것들, 미비한 것들 또 개선하고 또 사회적인 이제 갈등을 이렇게 해소하고 하는 것인데 정말 너무 또 혼자서는 또 할 수 없었어. 너무 소수당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혼자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당의 근데 민중당에서 이제 시민연대에서 발표한 거 네.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네.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보호법이라든가 청소년이나 법아래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한 후보가 누구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원 그렇죠. 의원도 이제 알고 계시죠. 예. 그 숫자적인 어떤 부분에 잠깐만요. 있어서 이제 자구 수정이라든가 문구 수정이라든가 예, 그 도사 설명을-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그러니까 이제 대해서는 그 설명을 다 예전에 듣기는 시험하고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대해서 주도하는데 우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행자님, 이 여기 법안들이 제가 누구를 이제 위해서 여기 김정은 어떻게 의원 만든 것이냐 답변은 요 정도에서 이것을 어쨌든 간에 중요하게 보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답변을 요 그러면 정도에서 숫자 이제 듣고, 노름에 대해서는 예, 원만치 않다는 그만해 걸 제가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법안 주도권은 하나를 그만- 보시면 그만 좀 권 후보가 해주시고. 가지고 법안 있습니다. 하나를 보시면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법안이 이제 다 들어있다는 법안을 것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법안도 말씀하셨으면 발의를 좋겠습니다. 적게 하고 예. 통과가 그러니까 적게 알고 되니까 말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걸 겁니다. 이런 이제 소중한 시간에 예, 예. 그렇게 변명하실 게 아니라 예, 예. 정당하게 또 예, 열심히 변명이 아니고 아시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입법 활동을 4년 동안에 좀 불성실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물어보라고 저희들의 권유가 왔습니다. 어떤 주민이 그 물어보라 하던가요? 예, 많은 주민들께서 많은 그렇게 주민들 하고 하던가요? 예, 우리 이제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후보께 묻겠습니다. 예, 우리 그 김태선 후보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재직 기간이 얼마시죠?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재직 기간은 조금 한 번 왔다 갔다가 두 번을 갔기 때문에 그래 한 번에 얼마씩입니까? 한 번은 제가 그 처음에 들어갔게 한 달 정도 하다가 다시 국회로 한 달 왔고요. 하고 네. 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서 두 번째 2018년도에 10개월 하다가 10개월. 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1년 또 그렇죠. 네네. 못 되네 그죠? 네. 근무하신 시간이 담당 업무는 뭐였습니까? 제가 의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을 모셨고요. 2012년부터 비서관 그 대통령 떨어졌을 때부터 2012년대부터 대통령을 쭉 모시고 아니, 청와대 2015년도 근무. 청와대 근무. 네. 담당 업무가 의전비서관실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이 네. 또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님의 일정과 예. 그리고 대통령 같이 그 일정을 짜고 그리고 행사를 짜는 그리고 이제 울산에 지난번에 올 때도 대통령 오실 때 제가 모시고 두 번이나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뭐 힘 있다고 늘 이렇게 네네. 홍보를 하시던데 네. 청와대에만 근무하면은 다 그렇게 힘이 있는 건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지. 집권 여당이. 청와대에 있어서 힘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까 집권 이제 여당이 모두 힘이 있다는 얘기죠. 모두 네네. 발언 중에 동구에 돈이 없고 사람이 떠나고 하는데 네. 왜 청와대에 예, 권명호 후보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김종훈 후보 차례입니다. 상호 토론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매호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이 맞으시죠? 네. 그 통합을 네.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요. 네네네. 예,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대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국정농단이 일어났을 때 참으로 이게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서 되는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고요.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라 최순실을 얘기하기도 했고 이 국정농단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바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어서 국정농단이 물러가기도 하고 탄핵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합니까?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탄핵은 예.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부분이고 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게 현 아니라 그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일을 하실 분이니까 예, 그 국정농단이 대통령이- 있었고 예.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또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은 이게 뭐 그 낡은 어떤 적폐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인정하고 그것을 승계하겠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 이제 편을 갈리가 탄핵에 찬성을 하느냐
편애가는 게 반대를- 문제가 아니고요. 반대를 낡은 하느냐. 정치를 청산하고 국회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갈 거냐 그러니까 아닐 거냐를 지금 제가 국회의원들을 묻는 것이고 굉장히 우리 요 그 국민들이 문제는 거기까지 싫어하는 제가 이유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연락드릴게요. 현재 중공업에서 통상임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거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이 잘 해결돼야 노동자들이 이제 특권하고 야근하고 어렵게 일하는 어떤 부분들을 사실상 이게 임금성인데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1심에서는 이겼는데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신의 성실 원칙을 얘기하면서 2심에서 이것을 이렇게 판결이 뒤집히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게 잘된 일이라고 보시나요? 그 지금 우리 국회의원 후보자께서는 지난 과거만 자꾸 뒤집고 이거 잘 박근혜 모르시는구나. 정부 그러면 이야기하고 그 문제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요 현재의- 사실관계를 현재의 문재인 확인하고자 하는 정권이 거고요. 잘하고 예, 못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현 예. 국회의원은 짚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잘한 지역을- 것들은 또 권하고 알겠습니다. 못한 것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이게 지역의 우리 지적도 노동자들의 해주시고 문제이기도 하고 하셔야 많은 되지. 사람들의 사실은 늘 지난 감옥에 문제가 계신 걸려 그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게 예, 아니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김태선 후보께 질문을 드리면 이 문제 사실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퇴직하고 그나마 통상임금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임금성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문재인 정부도 잘 해결될 줄 솔직히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7년째 소송을 하고 있는 과정을 알고 계시죠? 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보십니까? 통상임금 문제는 예. 그 임금 체계에 이제 문제 기반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임금 체계를 기본급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임금 체계 문제로 가야지 이 통상임금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만 바라보면 답이 풀리기 어렵습니다. 임금 체계 자체가 문제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임금 체계가 기본급을 낮게 책정한 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임금 체계를 다시 한번 재편할 필요가 임금 있는 체계의 거죠. 문제도 있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 자체가 다른 어떤 용도로 상여금이나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임금성인만큼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있고 동의합니다. 이거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건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건 생각이 사실관계- 들어서 사실관계 다릅니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쨌든 간에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아시잖아요. 사실관계가 예. 다릅니다. 그럼 고용노동부. 예, 제가 다른 네. 문제를 또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군명훈 후보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 현수막을 붙은 거 보니까 예. 군산 목포에 일감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게 한 거 맞으시죠? 예. 예. 군산에 일감이 그 뺏긴다는 거 어디서 확인을 하셨나요? 김태선 후보에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답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군산에 네. 민주당 후보인 신영대 후보께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걸고서라도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또 지금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그게 힘을 보태준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 예. 우리 동구의 일감을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 예. 그 김태선 후보 예. 제가 한번 물을 테니까 그래서 답변해 이게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는 다르고요. 현재 예, 군산 SNS 상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예. 이제 이거는 뭐 공약이니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예. 군산조선소로 갈 예. 어쨌든 간에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수주가 수주가 줄어들고 있는데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군산조선소가 그러니까 물으니까 제가 대답을 하는 하청업체나 겁니다. 기업체들이 다 어쨌든 어려워져 있는 예, 조건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아야 갈 수 있는 되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공약을 내신 게 아닌가 이런 아니, 생각이 공약을 들어서 아니고 저쪽 민주당에서 말씀을 하니까 드리고 저희들이 막겠다는 또 겁니다. 막겠다는 사도코 거. 정상가동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도코 정상가동을 지금 기업 임원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사도코 정상가동을 할 그럼 건가라는 기업 생각을 임원도 보면 아닌데 왜 일자리 그러니까- 구조조정 막겠다고는 그러니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후보는 말씀하신 걸 기업 보면 임원도 아닌데 예. 왜 구조조정 막겠다고 했습니까? 구조조정은 정부의 정책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아니 문제를 정부의 정책적 그걸 같이 여기 해결해야 기업에서 되는 게 구조조정을 과제인 것이고요. 하겠다는데 물론 김정은은 막겠다는 걸 제가 그 나무라는 거 저도 그래서, 막겠다고 예, 예. 나섰습니다. 예. 그걸 다 막아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또 좀 목표이기도 지나치게 합니다.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조선산업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다. 이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늘 박근혜 정부 탓을 합니까? 2014년 조선해양사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으면 현 정부가 어려워진
더 잘해야 되는 것 제가 아닙니까? 좀 더 물을게요. 예. 볼류오션이라고 2014년도에 해양 플랜트 사업을 권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조선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박근혜 정부가 맥킨지 보고서에 의해서 그러면 34% 정도로 구조조정을 해줬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 조선산업의 대한민국의 본인들의 정책을 미래를 설계하고자 지금 노동자들의 국회의원 책임을 후보가 정간 사례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시종 일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종 일관 알겠습니다. 하루 정도만 예.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새 후보께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앞에 공통 질문과 동일하게 1분 30초 드립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태화강이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바다와 인접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동구, 관광의 현주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권명호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울산 동구는 대왕항공원, 일산해수욕장, 방어진항, 그리고 주전 몽돌해변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해양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에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동구청장 재직 시절 설도 소리체험관, 어린이 테마파크, 오토 캠핑장, 또 대왕교 교체, 방어진항 이용화 고도 사업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상업 인프라와 숙박시설이 없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왕공원 일대에 리조트를 포함한 힐링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경주, 양산, 부산 등 외주로 유출되는 관광객들을 머무르게 하여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 일자리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또한 자연 녹지 지역인 일산 유원지를 현실에 맞게 또 용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다양한 영업시설을 유치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소 현대중공업은 동구가 가진 또 다른 자산입니다. 산업관광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해양관광을 연계한 조선해양관광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 김종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동구가 천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2의 성장 동력으로 이제 관광을 많이 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잘 서 있지 않고 예산 투자 계획도 잘 나와 있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구 주민들뿐만 전문가들 모시고 이제 전문 종합 토론을 한번 한 적도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산지는 업종 변경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발전 전망이 없다는 것을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 이미 매입을 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유니스 등과 협업을 해서 과학체험관 등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동구는 항일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항일 역사 기념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성급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공존을 같이 하면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 전망이 너무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방어시장은 지금 조금 적은 거죠. 그런 통영의시장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다. 설도 수협을 보면 야경이 너무 멋있어요. 여기는 야시장 등을 만들어서 이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투자 계획을 내와야 울산이 동구가 그야말로 관광도시를 발전할 수 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김태선 후보 공통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그 혹시 동구의 3대 보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방어진항, 실도, 일산으로 이어지는 바닷가, 그리고 연포산, 그리고 현대중공업. 동구의 자연경관은 이미 그 자체로도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개발 여지도 충분하고요. 특히나 현대중공업은 산업시설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잠깐 바꾸면
산업 경관 자원으로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산업, 노동,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어우러진 콘텐츠로서의 가치도 매우 풍부합니다. 문제는 인프라입니다. 관광 동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류형 관광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또 동구의 교통 인프라 역시 확충해야 합니다. 내년에 태화강역에서 바로 서울로 갈 수 있는 3시간 내로 갈 수 있는 그 전철 3시간 내로 서울로 3시간 내로 갈 수 있게 됩니다. 태화강역과 동구를 잇는 대중교통망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역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있는 집권여당의 후보 저 김태선이 꼭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진행하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7분 동안 각 후보가 자유롭게 토론을 주도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2명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요. 질문할 때는 답변할 후보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토론을 주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상대 후보가 원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초 이상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토론의 형태를 벗어난 연설 형태로 진행하거나 또 질문이 너무나 길 경우 또 규칙과 어긋난 형태로 토론을 진행할 때는 사회자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0초 전에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고 7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게 됩니다. 자, 각 후보별로 7분씩 드립니다. 토론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 김종훈 후보부터 상호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 김태선 후보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법인 분할 또 본사 이전으로 많이 시끄럽기도 했고 또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많이 함께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하는데 현대중공업에서는 산업은행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일이다. 기업 합병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기업 합병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아직 심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인데 서둘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 이윤만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또 울산 동구에는 하청 산업 기지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돈 잔치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에서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여전히 임금 체불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행이라면 실제적으로 정부 기관적 성격인데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여기시지는 않는가요? 산업은행이 그 대우조선하고 그 현대중공업하고 합칠 때 산업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대우조선과 이제 합병해서 이제 채권자로서 이제 활용을 한 거지. 뭐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뭐 이건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울산 국회의원들이 6명이 산업은행장을 보자 했는데 은행장이 오지 않고 부행장이 왔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냐 이러니까 부행장이 정확하게 발언한 게 뭐냐고요. 은행장과 권오가 회장이 만나서 논의를 해서 진행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녹취록도 있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과 노동자들의 어떤 전반적인 걸 고려하지 않았다. 또 50년 동안 여기에 존치현 울산 동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정책적 어떤 변화를 새롭게 가지고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업 정치가 사실 한 28년 정도 동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몽준 의원이 한 5선 정도 했고 거기에 이제 사무장을 하던 분이 또 2선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분들이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뭘 해주겠다가 사회복지 문화를 다 했다가 기업이 어렵다는 이런 공공시설 다 팔아버렸어요. 매각을 해버린 상황이 됐는데 동부회관, 서구회관, 미포복지회관, 대송회관 한꺼번에 다 이제 없어지는 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사회복지 문화 체계가 이렇게 무너져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부회관부터 서부회관부터 해결하자고 저는 뛰어다녔고요. 동부회관 같은 울산시장님 만나서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화답을 해줬고 비용을 충분히 해서 동부회관 한번 살려보자 그랬는데 또 해당 또 그 당이 있는 또 구청장은
아, 이거 못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남목 주민들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울산시에서 동부회관을 사주겠다고 말씀드리셨습니까? 예, 예. 누구한테 혹시 확인, 드렸습니까? 시장님하고도 확인했고 기획실장 다 해서 다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들은 담당 거는 다른 국장도 얘기입니다. 다 했고요. 제가 제가 그 10분도 부분을 더 다 만났고요. 확인했고요. 예, 예, 그 제가 그건 부분은 확인을 안 엄밀히 부분입니다. 얘기하면 교부금을 내릴 수 있다는 건데 그 교부금은 동구에 내려가는 걸 미리 당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에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동구에 내려갈 돈을 미리 당겨서 해주겠다는 그럼 거고. 김대선 이제 네. 후보께서 이제 그때 뭐 여기 없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 이후에 파악한 겁니다. 그 문제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아니, 그 이후에 파악한 겁니다, 이 이거는. 문제에 대해서 그 동구청장 기자회견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체육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오겠다고 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체육관을 지으려면 부지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지금 체육관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있는 동부회관이나 이런 것을 먼저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 편의시설을 하고 그 외에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금 것이죠. 이거는 동부회관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말씀드리는 방금 거는 제가 동부회관 하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든 거고요. 현대중공업이 동부회관, 서부회관, 한남회관 각각에 있는 복지회관을 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런 그 부분을 이런 다 동구청에서 안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 문화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책임질까?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이 하지 못하는 시설을 그러면 공공이 이용해야 되는 거죠. 현대중공업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떠돌릴 현대중공업이 문제가 동구의 문화를 책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 빼고 매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현대중공업이 그동안에 어쨌든 초점을 간에 현대중공업을 맞춰야지. 기업의 이걸 왜- 문화가 문제였고 지금은 이제 그 공공을 책임지자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건 싶은 인정합니다. 거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예, 그렇게 네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명 후보님께도 하나를 질문을 드려야 돼서 요즘 N번방과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하고는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존경도 합니까? 당 대표니까 그러시겠죠. 황교안 대표하고는 뭐 예. 그냥 당 대표고 저는 뭐 당원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건 생각하십니까? 직접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보시죠. 그래요? 예. 그 그 황교안 대표도 예, 또 금융- 종로에 또 후보고 예. 저는 뭐 N번방 이런 데 뉴스를 통해서 알았지만 그래서 이게 그런 고명호 일이 후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한테 물어볼 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미래통합당 대표이기도 하고 예. 그 당의 또 이렇게 후보로서 나왔었기 때문에 내려봤는데 그 인식에 대해서는 어쨌든 성감수성이나 평등의식에 대해 아직 여러 가지 고민이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되지만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순 후보에게 하나 더 네. 물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가 국가 균형 발전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16개 시도 중에 이제 그 광역 시도지사가 2명 빼고는 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 대통령하고 친하다. 우리 예산 많이 받아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또 국회의원성에서는 우리가 여당이고 또 청와대하고 가까워서 예산 많이 받아 오겠다. 이러면 그러면 만약에 대구 경북은 뭐 민주당 안 되면 예산 안 줄 겁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하는 시절 또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에는 그러면 천지가 개벽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적어도 제가 최소한의 얘기한 민주적 양식이 있으면 아니, 균형 민주적 발전을 양식으로 위해서 어떻게 국회 하겠다 운영 이렇게 논리를- 말씀하셔야지. 국회 운영 논리가 내가 여당이 돼야 얘가 힘이 있어 가지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아셔야 여당, 됩니다. 야당, 그러니까 소위 말해 20석 이상 교섭단체별로 그 교섭단체별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있는 거고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후보 시간이 끝이 났고요. 이번엔 김태선 후보 순서입니다. 후보 주도해서 토론 네. 시작해 주십시오. 우선 그 권명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잠깐만 짚고 갈게요. 이거 말입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현수막 공약권 관련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그 학자금, 안전용품, 복리후생 원천과 동일 지급. 네. 학자금, 안전용품, 복리후생 원천과 동일 지급. 네. 이게 국회의원 공약이 맞는 거죠? 예. 예. 네, 이게 저는
학자금과 안전용품 복리후생을 원청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 전 이게 국회의원 이게 좀 사장 예, 아까 얘기했지만 사장님 답변을 드릴까요? 뭐지? 아닙니다. 저는 물었으니까. 그건 아니 그래서 예, 그걸 물었으면 국회의원 답변을 드려야죠. 국회의원 우리 답변이지. 협력사 그거만 물은 겁니다. 직원들께서 굉장히 임금이나 뭐든 복리후생 복직에 아니요, 굉장히 그, 직영하고 저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그 격차를 후보님, 해소시켜 주는 권 후보님, 것도 권 정치인들의 후보님, 역할이라 저는 생각해요. 이게 국회의원의 공약이었냐고 물어본 겁니다. 맞으면 맞으면 된 겁니다. 예. 네네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고명 후보님께 좀 더 물을게요. 여쭙겠습니다. 그 동구 지역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 몇 가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은 기독교가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이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선택이다. 간첩 용공 세력을 추방하냐 못하냐의 선택이다. 공산 독재로 가느냐 막느냐의 선택이다. 국민이 개돼지로 되느냐 벗어나냐의 선택이다. 이 말들이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그걸 동의하라 안 하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를 물었으니까 그 중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뭐 여기서 네. 뭐 제가 꼭 김태선 후보에게 말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네. 뭐 아니 그거 여쭤보 개인 질문한 거죠 우리 그냥. 자유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생각대로 의사대로 선거 때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것도 자유이고 또 동의하고 안 하는 것도 자유인데 그걸 굳이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김태선 이거는 후보에게 그 그렇게 해야 정치인의 될- 신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신념이라도 네네. 발표를 해야 될 게 있고 네. 또 안 해도 되는 아니요, 그런 것도 제가 이걸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했냐면 이거는 그 고명 후보님 동구청장 재직 시절에 비서실장 하셨던 맹모 씨라는 분 잘 아시죠? 지금도 캠프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4월 4일에 SNS에 올린 글이에요. 이거를 올리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은 뭐 이번 제가 선거 모르고 지금 캠프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선거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뭐 요즘은 지금 한번 그 SNS 그 여쭤본 거고요. 뭐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뭐 보수니 진보니 또 이런 뭐 우익이니 좌익이니 하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중 한 분이 측근의 언행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또 하고 싶지는 하나르기 않았어요. 하고 또 그냥 뭐 그렇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많이 떠도는 얘기를 캠프에서 계신 분이 올렸길래 그러니까 뭐 지금은 후보님의 또 생각이 어떤지 한번 유튜브 여쭤보고 싶었던 같은 거고요. 경우도 뭐 동의하시는 게 있건 우리-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로 충분히 아니요 그런 게 그닥 아니고 가름이 되는 유튜브 것 같은 같습니다. 경우도 굉장히 좀 보수 중에서도 더 좀 정도가 심한 분들도 계시고 좀 네, 중도도 알겠습니다. 계시는데 네, 그러한 제가 것들을 일일이 김종훈 의원께 질문을 좀 예. 해야 돼서요. 네. 네.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김종훈 의원께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나왔던 건데 그 서부회관을 공약지 보시면 서부종합복지관을 신규로 들어설 아파트 단지에다가 짓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신영건설 만났거든요. 자이 때문에 설계도까지 봤거든요.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미 다 끝난 거를 말씀하시길 이거랑 이걸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이거는 이미 설계도까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쩌면 서부 아파트 주민들이 우롱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의원님이 굉장히 존경합니다. 실제로 존경하고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히 보여서 저희들끼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종훈 의원님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왔으면 예, 고맙습니다. 참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저희는 좀 실제로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그냥 생각했던 부분이고 저희 몇 분이 얘기했던 건데 소수 야당이긴 하지만 다른 국회의원들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통과될 법률이 있었을 텐데 이제 한 건 대안으로 이제 채택된 거 외에는 없는 게 동구 주민을 위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너무 실감하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답변 시간 1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해요. 그 공약을 4년 전 공약하고 지금 20대 공약하고 비교해 보면 예. 20대 공약하고 21대 공약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4년 동안 못해서 또 다시 공약을 하신 건데 예. 다 말만 좀 바꿨습니다. 예. 원청의 일방적 기성금 책정 및 지불 근절 공약은 에스크로제 조선 확대를 하는 공약, 그리고 뭐 연포산 울산대교 무료 공약은 또 이것도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대기업 하청 노동자 공약은 원청과 직접 교섭하겠다고 했는데, 예,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질문 많이 해가지고 이 부분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구 똑같은 아파트는, 질문, 예, 똑같은 서구 게 아파트는 많아서.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지금 5,000세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다시 2,700세대가 들어오면 6,700세대, 한 7,000세대가 되는데 여기에 사회복지, 문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고 아파트만 들어서기는 어렵다는 제 일관들의 입장이고요. 일반적인 입장인데 설계도는 아예 반영이 안 그래서 됐어요. 그 이게 끝난 겁니다. 그거는. 그걸 이제 시에다 조건부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저도 신영 대표를 만났어요. 네네네. 대표를 만나 이거에 대한 어떤 재고를 설계도 해야 돼. 보셨죠, 설계도. 재고를 해야 되고. 설계도. 예예. 설계도 재고를 해야 전혀 되고 반영이 안 이러한 됐어요.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어쨌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아이고 아직 어쨌든 논의의 문제가 저는 아닙니다. 전혀 없는 게 설계도 이미 아니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끝난 겁니다, 말씀드릴 지금. 문제 아닌 것 근데 같고. 공약집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문제만 얘기하기 좀 어려워서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그게 이제 공공에서 같이 어떻게 해결할 건가 노력해야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선 후보 주도권이 끝이 났고요. 다음은 권명호 후보 차례입니다. 권명호 후보 토론 주도해 주십시오. 근데 아까 우리 김정은 예. 후보께서 질문 중에 그 군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우리 군산의 그 후보는 당선이 되면 아니 예 김태선 후보에게 묻습니다. 예. 네네네. 그 이제 질문 중에 나와서 그런데 거기에 신영대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접니까? 예 군산 조선소를 가동을 하겠다. 그게 또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거기에 이제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데 우리 김태선 후보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김태선 후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신영대 후보 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예. 신영대 후보의 단순한 주장입니다. 그거는. 공약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공약 이제 주장이죠. 공약인데 공약을 이행하려 그러면은 그 이제 힘으로 늘 힘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정치가 또 실험판도 아닌데 실험도 힘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기술도 필요한데 일감 문제를 정치인들이 이거를 군산으로 제가 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정부로 준다는 거예요. 건 이해가 안 그래서 돼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정치인들이 만약에 현대중공 우리 사상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힘으로 정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힘하고 힘하고 다르죠. 그럼 군산임에 딸렸을 때 현대중공업에 하는 일을 뺏어서 우리 하겠다는 힘이 그나마 아니고요. 네. 없는 일감도 그 빼앗기게 되면 우리 동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일감을 뺏을 수 있고 빼앗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은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하는 것 자체가 저하고 싸워가지고 일감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거 아니잖아요. 군산 조선소 재가동하는 자체가 우리 동구 현대조선소 일감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일감 문제를 정치인 신영대 후보랑 제가 당선된다면요. 저하고 둘이 싸웠을 때 일감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영역이 아니라는 이제 거예요. 그러한 제 말은.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게 우리 김태선 후보님뿐만 아니라 우리 김정은 후보님도 그렇고 우리 동구 주민 전체가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건 막아야 되는 당연히 그건 동의합니다. 예, 네네. 그렇고 우리 김태선 후보께서는 이제 동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셨는데 네. 그래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뭐 어떤 일을 그 전에 좀 했어야 되는데 뭐 어떤 일을 하셨죠? 뭐 봉사라든지. 저는 그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노동자 출신입니다. 본인. 예. 그래서 본인 이야기. 제가 제가 이제 초중고를 울산 동구에서 미포초등학교, 현대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다녔고 만세대에서 살았었고 서부아파트에서 살면서 이제 유년 시절 보내서 이제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가서 열린우리당 공채 1기로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 입문하게 동구에 됩니다. 어떤 일을 하셨나고 묻지 그래서 이제 않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서 그리고 2012년 맺고 2015년 당대표 때도 문재인 대표 일정을 짰고 그리고 아니 2017년 동구에 어떤 당선돼서 이야기를 한다고 묻는다는데 와서, 네네. 자꾸 그 얘기를 드릴 문재인 겁니다. 대통령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출마를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를 하고 이제 울산을 내려온 거예요. 이제 고향을 저는 위해서 그럼요. 이제 봉사를 고향의 하겠다고. 발전을 위해서. 이제 오로지 그럼요. 예. 네네. 울산에 지금 무너져가는 위기의 동굴을 그러니까 우리 고향 생각을 해서 살려내기 이제 위해서. 오셨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2008년도에 네네네. 2009년도인가 북구에 왜 총선에 출마를 하셨죠? 그때는 이런 그때는? 겁니다. 그때는 인천 부평의 홍영표 의원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아니요, 원내대표 때문에. 그 다른 사람 자꾸 이명박 이야기하지 말고 이명박 정권의 그 출마의 이명박 그런- 정권의 폭거에 막기 위해서 야권 연대가 처음 시작됐던 데예요. 그때 정세균 대표께서 제가 모신 제가 정세균 대표 연설팀에서 메시지를 쓰고 있었는데 정세균 대표께서 저한테 상고초를 하셨습니다. 진짜로. 울산이 아니 당신의 고향이니 본인의 한번 의지를 야권 연대를 결심을 위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야권 연대를 위해서 자꾸 한번 남의 희생을 그런 좀 하는 거 어떠냐. 희생을 그런 라고 북구를 해서 위해서 그러면 저는 당을 위해서 이명박 정권의 폭포에 예, 항의하기 잠깐만요. 위해서 잠깐만요. 울산 북구에 예, 예, 야권 이제 연대를 그 정도로, 위해서 예, 출마하게 됐었죠. 됐습니다. 그 대충 알겠고요. 그 조선해양프렌트 연구소가 우리 지금 동구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거의 뭐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은 의원님 맞습니까? 조선해양프렌트 연구소. 예, 뭐 지금 정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예. 여전히 이제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예. 다행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운항이자 선박 실정센터가 1,603억 올해부터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대학 뭐 연구소라든가 또 조선해양기술타운을 좀 만들면 지금 고늘 지역 있잖아요. 그게 시작되니까 새로운 어떤 또 조선산의 미래 전략 기지로 또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게 김태선 의원이 저 후보께 묻고 싶은 게 조선해양프렌트 연구소도 사실은 대통령 1호 공약 아닙니까? 울산에 대한. 그리고 또 예타 같은 건 못했죠. 또 시장도 또 민주당이고 30년 오랜 직위 정말 시장을 당선시키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의 그런 친구분 또 구청장도 집권 여당의 힘 있는 구청장 이런데 왜 이게 안 되었는지 참 예, 질문을 또 하면 또 너무 답변이 길어질까 싶어서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심정이고. 제 답변은 됩니까? 아니요, 괜찮고 우리 김종훈 후보님께도 예, 예. 또 물어야 되니까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군형법 개정안 관련해서 예, 예. 아까 법률 공동 발의를 하셨는데 예, 공동발 맞습니다. 예. 그 뭐 내용은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저도 아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제 군에서 예. 정말 동성 간의 그러한 애정 행위가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바깥 세상에서는 소수의 뭐 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주장을 하는 사람도 뭐 있습니다만 이 군에서 이런 특수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군에는 대답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군에는 바로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관계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차별적인 조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나 유엔 인권에서 말한 것을 이제 개정하자 이런 뜻이었고요. 예, 그런 참 부분에 대해서 뭐 내용을 한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호 토론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후보께 공통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질병 등 국가적 재난의 예방 또 관리를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태선 후보가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코로나 사태는 사상 초유의 재난입니다. 이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도 있었듯이 질병은 이미 전 세계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사스 이후 노무현 대통령께서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설립한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서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교훈은 국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난 앞에서 심지어 경제까지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제 논리 이전의 안전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 대처는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정부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은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가짜뉴스와 발목 잡기로 정부를 깎아내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기에 급급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권명호 후보 공통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4인 가구당 100만 원씩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은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에 대비한 교육 시스템부터 탄탄하게 구축시키고 모든 국민의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부터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극적이고 일사불란한 현장 중심의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자의 직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를 장관급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질병관리처장은 의사 등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또한 재난 처리 기능을 대응 기관별로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지휘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합니다. 컨트롤타워의 수장은 전문가가 맡아서 재난 초기부터 독립적인 정책 판단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종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요즘 지역 상인들을 만나면 참으로 어려워하십니다.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씀하실 때 가슴이 미어지듯 아프기도 합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까지 문을 닫으니까 독박 육아에 어머니들 힘들어하시기도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보시느라 또 고생이 많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지진, 태풍만이 이 재난이 아니구나, 이것이 재난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실제적으로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세금을 제대로 써야 될 때, 일할 때다. 정말 힘들 때 사람과 생존권을 지키는데 거기에 세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미통당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주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은 좋을지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도 돌아가는 돈은 없으니 직접 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잘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별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제대로 이렇게 전달했을 때 소비 경제가 늘어나고 또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이기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으로 보면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걸 확인했고 음압병실도 부족한 걸 확인했으니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동구 후보자 토론회 새 후보들과 함께 70여 분간의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권명호 후보 말씀을 해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저는 동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동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저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길러주고
품어준 곳이 동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구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상생으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동구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으로서의 의정활동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과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어려운 동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이번에 김종훈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했을 때 서울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늦은 자정이었는데 펑펑 울면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늘 전화 한 통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우시는 거예요. 참으로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술이라도 한잔 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서울을 오가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구가 아프게 지냈고요. 세계 1등 조선소에서 임금 체불을 하는 상황까지 있으면서 참으로 어려웠지요. 기업주들은 900억이 넘는 돈잔치를 하는데 여전히 임금 하락을 요구하고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동자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가? 백성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위기에서 지역까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 고난을 어려움을 거쳐온 사람입니다. 김종훈 더욱더 이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네, 김태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 동구가 과거에 머물 것이냐, 미래로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까지 동구의 국회의원들, 동구의 자랑이 현대중공업의 사주도 시켜봤고 그의 대리인격인 보수정당도 시켜봤고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소수야당도 시켜봤습니다. 하지만 바뀐 건 없고 현실은 더 팍팍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동구를 살리는 힘, 그것은 곧 집권여당의 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울산과 동구를 강력하게 연결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올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동구, 집권여당의 젊은 실력파 김태선이 살려내겠습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은 정책을 담은 공약으로 공정한 경쟁을, 그리고 유권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위한 준비에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후보자 토론회 초청외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이어집니다. 자, 이것으로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